오늘의 이야기는 헌법, 저자는 1987년 대한국민입니다. 여러 해설서와 독후감이 있지만 2016년 11월 출간된 책이 가장 시기상 화제가 됩니다. 헌법은 전문, 즉 프롤로그가 있어 세운 취지를 밝히고 총강으로 줄거리를 요약하며 부칙을 통해 새로 선출되는 육공화국 정부부터 새 헌법이 적용되게끔 만들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의 한국은 헌법 선거법에 대해 어느 때보다도 깊은 토론을 합니다. 그것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대통령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1년부터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크게 증가합니다. 하지만 2014년 10월 실질적인 선거법의 변화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부터 시작됩니다. 충청도가 전라도보다 인구가 많은데 의석이 적다는 인구 비례성의 헌법소원에 헌법재판소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축소시키라고 판결합니다. 이어서 2015년 2월 선관위도 불비례성, 사표의 비율이 높은 것이 사회 갈등의 원인이라며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여 지역구 2, 비례 1로 비례대표 비율을 크게 늘릴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민주당의 문재인 당대표는 선관위의 권역별 비례제 제안을 받아 추진하기로 하고 새누리당의 김무성 당대표 역시 비례대표의 선출 방법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두 당대표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비례 의석을 오히려 줄이기로 양당은 결론 내립니다.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 결과 3당 체제가 출현하게 됩니다. 사실 개헌 논의는 생각보다 빨라 3당 합당 BJP 연합 때부터 내각제를 검토합니다.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인 2008년, 2012년 선거에도 원포인트 개헌 요구가 많았습니다. 2016년 10월 20년 만에 양당제도 깨져서 개헌에 적기고 최순실 게이트까지 일어나자 국민들이 진지하게 정치 문화의 전반적 개선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11월에 질서 있는 퇴진 및 개헌 투표를 여야가 조심히 제안하지만 국민의 여론이 이를 거부합니다. 12월에 국회에 탄핵 가결이 일어나고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자고 주장하기로 합니다. 2017년 1월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개헌특별위원회가 생기고 새누리당이 그 위원장을 맡습니다. 반기문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이원 집정부제 담론은 폐기됩니다. 3월의 헌재 판결로 파면이 확정된 이후에 새누리당은 대선 전 개헌을 제안해보지만 다른 정당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이듬해 지방선거에 개헌 투표를 하기로 조율합니다. 12월에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가 마무리되며 잠정적인 합의안이 나옵니다. 2018년 1월에는 각 정당, 개헌넷, 참여연대, 변협 등도 자체적인 안을 공개합니다. 2월이 되어 미래와 평화당이 재편되고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실시를 반대하기로 합니다. 3월에 대통령 발의안이 나오지만 국민투표법 개정이 막혀서 지방선거와의 동시 실시는 무산됩니다. 국민투표법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위헌을 받은 상태라 개정이 먼저 필요한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법의 개정은 자유한국당의 동의가 있어 180석을 얻거나 패스트 트랙을 통과한 뒤 150석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개헌의 첫 쟁점은 투표와 선거의 동시 실시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경우 선거와 분리 원칙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 정체성입니다. 전문에 80년 민주화, 87년 민주화를 추가할 것인지 그리고 수도를 명문화하여 헌법에 넣을 것인지 법률로 넣을 것인지. 세 번째로는 기본권입니다. 국민이란 표현을 사람으로 할 것인지, 여성을 약자에서 평등하게 대우할 것인지, 군인에게 배상 금지를 하는 것을 삭제할 것, 보건권, 안전권, 망명권, 정보권, 소비자권, 사상자유권 등을 신설할 것인지. 네 번째로 행정부입니다. 대통령제와 내각제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 기존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변경할 것인지,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그리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얼마나 제한할 것인지. 다음은 입법부입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지, 국민소환제와 발안제 등 직접 민주적 요소를 얼마나 확대할지, 사법부에게도 발의권을 줄 것인지, 공천의 민주성, 선거의 비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선거 연령을 법률로 정할 것인지 헌법으로 정할 것인지. 다음은 사법부입니다. 인사위를 신설에 독립시킬 것인지, 평시에 군사법원을 폐지할 것인지, 검사장 등을 직선제로 할 것인지. 다음은 지방분권입니다. 자치에 입법권을 줄 것인지, 지방세를 조례주의로 할 것인지, 주민자치권을 어디까지 신설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논란이 됐던 경제민주화입니다. 예산을 법률주의로 할 것인지 재정준칙의 도입을 여부가 논란이 되었고, 감사원의 소속, 토지공개념, 경자유전 원칙 등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중 가장 쟁점은 역시 권력의 형태로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여러 정치인들이 본인의 소신을 밝힙니다. 정당에 무관하게 약 4가지 성향으로 나뉘었고, 선관위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4년 중임제를 바랬습니다. 정치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일당 독재, 입법부가 하나의 정당만 있고 행정부가 하부기관인 주로 구공산권 국가들입니다. 다음은 대통령 단임제, 한국, 필리핀, 멕시코 등 독재 정권의 폐해에 의해서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도입한 국가들입니다. 다음으로 대통령 중임제, 대통령을 중간평가하도록 만들었지만 재선을 위해서 현직이 애쓴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원 집정부제, 대통령의 권한이 많이 국회에 이양된 국가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의원 내각제, 다수결주의일수록 대립적인 토론이 생기고 비례성이 커질수록 합의적인 토론으로 이끌어집니다. 권력 개편 외의 여론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헌의 중점 방향이 무엇이었으면 좋겠냐고 하는 것에 권력 개편이 제일 많았지만, 다음으로 기본권, 다음으로는 경제 사회 분야, 그리고 지방 분권이었습니다. 지방 분권에서 필요한 점을 물었더니 자질의 개선이 필요하다, 공천에 신뢰가 있어야 한다,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중앙의 행정 간섭이 해소되어야 한다 등이었습니다. 경기도와 경상도는 자질 개선이 필요하다 했고, 서울과 전라도는 공천의 신뢰성을 필요로 했고, 제주도와 충청도는 재정의 독립을 요구했습니다. 직접 민주정을 확대하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소환제, 발안제 등은 전 국민이 골고루 찬성합니다.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하반기 국회 특별위원회를 여야가 새로 나눠갔는데, 개헌특별위원회의 후속으로 정치개혁특위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10월이 되어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전에 약속했던 10월 개헌론이 흐지부지 되자 선거법부터라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현행선거법대로는 다음 총선의 위기인 야3당이 예산안을 무기 삼아서 연합합니다. 정당 지지율이 그대로 의석 비율이 될 수 있는 연동형 비례제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12월에 정개특위의 자유한국당은 개인 명의로 불참할 것을 전하고, 3월이 되어 합의안이 나오자 정당 명의로 반발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안을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로 하고, 자유한국당이 이에 반발해 충돌합니다. 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정상화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국회의 잠정선거법 개정 합의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합니다. OECD 중 한국만 19세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이 별로 없습니다. 제일 논란인 점은 비례 의석의 확대입니다. 헌법재판소와 선관위의 요구에 따라 지역 225석, 비례 75석으로 늘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준연동제. 야3당이 요구했던 완전 연동제까지는 아니지만
정당의 지지율이 300석 이내에서 의석수와 밀접하게 연관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권역 비례제. 전국의 단위였던 비례대표 순번이 지방 단위로 쪼개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석패율제. 그 권역 내에서 아쉽게 낙선한 지역구 인물은 비례대표로라도 당선될 수 있는 패자부활전이 남아있습니다. 인구 비례에 따른 권역별 의석은 다음과 같이 나눠지게 됩니다. 경기, 인천, 충청, 강원, 전라, 제주는 비례대표의 권역이 묶이게 됩니다. 또한 준연동제의 도입으로 인해 정당 지지율이 곧 의석 비율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여론조사에 따른 예상 의석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제3지대가 40에서 70석이 되며 보다 다원화된 국민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약 페이지입니다. 여성은 약자라느니 군인에게 보상을 줘서 안 된다느니 등 헌법은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사표가 많이 생겨 사회 갈등을 낳는 선거법이 있습니다. 개헌은 국민투표법의 개정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새 헌법과 새 선거법의 여야 합의안은 이미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통과를 막는 것은 야당으로서 줄달리기 카드로 하나 쓰는 것입니다. 이 중 2020년 총선에 새 선거법이 적용될 확률은 높은 상태입니다. 이상 책 요약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